우리 지난 시간에 유형 14까지 풀었었나요? 그죠? 오늘 유형 15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상용 로그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상용 로그가 어떤 거였냐면은 밑이 10인 로그였어요. 근데 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소수 부분은 절대로 음수이거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된다고 했어. 항상 0 이상 1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n이 하는 역할은 자릿수를 결정해 준다 했어요. n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몇 자리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 n의 자릿수 마이너스 1, 이 바로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고, 반대로 혹시 n 값이 이거는 n이 1보다 클 때 나오는 얘기고, 만약에 n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거다 라고 찾기로 했었죠. 그러면 오늘은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문제에 적용을 해 볼 건데요. 자, 먼저 200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A는 2의 10제곱, B는 5의 10제곱일 때래요. 그러면 A의 세제곱, B는 몇 자리 자연수일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힘들어. 일단은 A의 세제곱, B는 뭔지를 보면은 2의 30제곱, 5의 10제곱이에요. 우린 이거를 먼저 하나로 좀 묶어볼 건데요.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얘를 로그 값을 구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로그 2의 30제곱, 5의 10제곱을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우리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이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쪼갤 수 있으니까 로그 2의 30제곱 더하기 로그 5의 10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30 앞으로 꺼내고 10 앞으로 꺼내서 얘를 30 로그 2 더하기 10 로그 5라고도 볼 수가 있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로그 5는요 2분의 10, 즉 10 나누기 2라고 봐서 이 로그 5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바꿀 거야. 그러면 결국에 내가 지금 현재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상수 부분은 10 플러스 20 로그 2를 계산해라 라는 건데, 문제에서 로그 2는 0.3010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결국에 이 값은 10 더하기 6.02 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계산하면 얘는 16.02야. 여기에 정수 부분은 몇이야? 16이죠. 정수 부분이 16이라고 나왔다는 건 실제로 얘는 몇 자리 숫자냐? 바로 17자리 숫자다. 하나를 더해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나요? 해서 로그 값을 우리가 구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3번도 같이 풀어볼게요. 203번을 보면은 24의 100제곱이 139자리 숫자래요. 그러면 이 말은 얘를 로그를 씌운 로그 24의 100제곱은 정수 부분이 몇으로 나와야 한다는 소리랑 같을까요? 그렇지, 138. n의 자릿수 빼기 1이 정수 부분이라고 했잖아.
얘는 138하고 뭔가 소수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거야. 이해가요? 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번에는 24의 19제곱이 몇 자리 숫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얘를 좀만 더 정리를 해보면 100을 앞으로 꺼낼 수 있어. 그러면 100 로그 24가 바로 138 플러스 알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로그 24는 양변을 100으로 나누니까 1.38 플러스 100분의 알파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정수 부분이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나머지는 소수 부분이야. 0.38 플러스 100분의 알파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24의 19제곱이었어요. 자, 그러면 로그 24의 19제곱은 결국에 19 로그 24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19를 곱할 건데, 그러면은 19 곱하기 1 플러스 0.38 플러스 100분의 알파야. 이거는 19 플러스 0.38 곱하기 19는 어떻게 돼요? 38 곱하기 19 하니까 19 곱하기 361에 2 곱하면 22. 얘는 7.22 정도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100분의 19 알파야. 얘는 여전히 소수예요. 왜냐면 알파가 애초에 1보다 작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버려도 돼. 이제 소수 부분이야. 그럼 이거 정수 부분 계산하면은 26.22 플러스 100분의 19 알파니까 정수 부분이 몇으로 나와요? 26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100분의 22 플러스 19 알파 정도, 뭐 이렇게 정도 나올 거야. 따라서 정수 부분이 26이라고 나왔다는 건 24의 19제곱은 몇 자리 숫자다? 그렇지. 27자리 숫자다 라고 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는 건지 알겠어요? 그냥 계속 정수 부분 구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음 204번 볼게요. 자, 로그 A는 마이너스 3.69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A의 20제곱은 처음 소수점 아래 몇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냐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해야 할 건 로그 A의 20제곱이에요. 얘는 20 로그 A다 라고 보기로 했었죠. 그대로 다시 넣어보면은 20 곱하기 마이너스 3.69예요. 이거는 20을 곱하면 18, 13 마이너스 73.8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73이야 라고 하면 돼? 안 돼? 대신에? 안 되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얘는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73이라고 봐버리면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8이어야 마이너스 73.8이 나와요. 근데 소수 부분은 음수가 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 아까. 그 말은 정수 부분에서 하나를 더 빼고 소수 부분에 1을 더해서 마이너스 74 플러스 0.2라고 보면 실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4였던 거야. 즉, 얘는 소수점 아래 74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라고 찾는다는 거죠. 무슨 말 되겠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알아두고 가야 할 게 로그 계산을 좀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웬만하면 로그 2와 로그 3을 외워놓으면 좀 편해요, 얘들아. 로그 2와 로그 3만 외워놓으면 로그 1부터 로그 10까지는
로그 7이라는 값 하나만 빼고 다 구할 수 있어, 우리가. 먼저 로그 1은 0이에요. 로그 2는 0.3010이에요. 로그 3은 0.4771이라고 해, 보통은. 근데 여기서 뭐 이제 반올림 값을 해가지고 뭐 로그 2는 0.3, 뭐 로그 3은 0.48로 계산하세요. 이 정도만 해주면 좀 더 편한 거고, 그게 아니면 소수점 4자리까지는 보통 계산을 해야 해요. 자, 그럼 이 다음부터 이제 로그 4는 어떻게 구하냐? 로그 4는 우리가 2 로그 2다 라고 구해야 돼요. 해서 0.6020인 거야. 로그 5는 아까 했죠? 5를 10 나누기 2라고 보고 1 마이너스 로그 2로 봐야 해요. 해서 0.6990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로그 6은 뭐냐면은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얘는 로그 2와 로그 3의 합으로 보는 거예요. 즉 두 개를 더해서 0.7781이라고 구한다는 거지. 로그 7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로그 7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는 로그 7의 값을 알려줄 거야. 로그 8은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2의 세제곱, 즉 3로그이라고 보는 거야. 해서 0.9030. 로그 9는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3이라고 봐요. 해서 여기다가 2 곱한 값이니까 0.9542라고 나오겠네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로그 10이 정확하게 1로 나와요. 해서 우리가 로그 2와 로그 3의 값 정도는 좀 외워놓으면 편하다는 거야. 크기를 구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럼 나머지는 그 두 개를 가지고 다 활용해서 푸는 거거든요. 알겠나요? 자, 그럼 갑자기 이걸 왜 했냐면은 208번을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일 때 6의 20제곱의 최고 자리 숫자, 그러니까 몇으로 시작하는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는 로그 6의 20제곱을 구할 거예요. 자, 이거는요 20 로그 6이야. 자, 로그 6은 아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보기로 했죠. 그래서 구하면 20 곱하기 0.7781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보면은 2 곱하면 2, 6, 5. 얘는 15.562라고 나와서 결국에 정수 부분은 15, 소수 부분이 0.562인데 이게 자 숫자 배열을 알아야 돼 우리가. 얘는 6의 20제곱은 15자리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0.562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뭘로 시작한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0.562는 뭐냐면요, 우리 옆에 있는 걸 보면은 로그 3과 로그 4의 사이에 있는 어딘가의 숫자야. 그죠? 그러면 얘는 로그 값으로 확인을 해보면 로그 3. 얼마에다가 15라는 숫자를 더한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로그 합해보면은 15는 로그 10의 15제곱이야. 거기에다가 더한다는 건 3. 얼마를 더한대. 10의 거듭제곱을 더한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소수점 이동만 하겠죠? 소수점을 15번 뒤로 민 거잖아. 그럼 결국에 이 값은 로그 3 해서 15자리 숫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숫자가 바로 6의 20제곱 숫자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6의 20제곱은 최고자리 숫자가 바로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 3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숫자는 바로 이 소수 부분의 숫자 배열로 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210번도 한번 바로 같이 그냥 볼게요. 자, 2의 50제곱은 A 자리의 정수래요. 자, 얘를 구하려면 먼저 로그 2의 50을 구해야겠네. 로그 2의 50제곱은 50 로그 2예요. 문제에서 로그 2는 0.3010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50 곱하기 0.3010 계산해 보면은 15.05, 즉 정수 부분은 15, 소수 부분이 0.05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몇 자리 정수냐라고 물어보면은 정수 부분 15를 이용을 해서 16자리 숫자다. 즉 A는 16이다 라고 먼저 구했어요. 두 번째, 그때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소수 부분을 볼 거야. 0.05는 로그 2까지도 올 수가 없었어.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1과 2 사이에 있는 로그 1. 얼마 이렇게 시작하는 숫자였다는 거야. 그럼 숫자의 배열의 시작이 몇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1로 시작했다는 거겠지. 그래서 B는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아, C. C는 1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B는 뭐냐? 1의 자리 숫자래. 그럼 우리 이거 2의 거듭제곱 하라는 소리잖아요. 2의 거듭제곱은 처음에 2, 그 다음 4, 그 다음 8, 그 다음 1의 자리만 보면 6, 그리고 다시 2로 돌아오지. 2, 4, 8, 6, 4개가 반복했어. 그럼 50제곱까지 가면은 몇 번째랑 똑같겠어요? 두 번째랑 같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B다. 이렇게 찾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해서 A, B, C 값을 구하는 거예요. 최고 자리 숫자 어떻게 구하는 건지 이해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11번 보도록 합시다. (211번) 보면은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n과 알파라고 표현해 놓으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k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이 n과 알파라는 소린 거야. 그럼 우리 두 근의 합 n 플러스 알파는 몇 나와야 돼요? 2분의 5. n알파 곱은 2분의 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건 얘들아, n은 무조건 정수죠. 그리고 알파는 무조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어떤 소수범위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어떤 정수랑 이 범위에 있는 알파를 더해서 2분의 5가 나왔다는 건 결국에 2분의 5는 우리가 2 더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대분수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n이고 이게 알파였던 거야. 이거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를 정수 부분을 1로 맞춰버리면 알파가 2분의 3 나오는데 그거는 범위에 맞지가 않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3으로 높여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데 음수가 나와서도 안 되잖아. 이렇게 찾는 거야. 해서 n이 2, 알파가 2분의 1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두 개 곱은 1 나와야 돼서 따라서 k는 5다 라고 구한다는 거죠. 간단하죠? 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의 숫자의 특징만 잘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213번도 같이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z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래요.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로그 z의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이야. 로그 z를 n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하면 n 플러스 알파가 a인 거고 n 알파가 b다라고 먼저 두 개를 구하겠죠.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마이너스 2분의 3. 은 0의 두 근은 로그 z분의 1의 정수분과 소수부분이래요. 자, 로그 z분의 1은 사실상 마이너스 로그 z와 같아요. 그러면 얘가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에 마이너스 씌우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라고 나올 텐데 이때 정수부분을 마이너스 n이라고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소수부분이 음수인 상태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 빼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진짜 정수 부분이고 1 마이너스 알파가 소수 부분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더합니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즉 어쨌든 계산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라고 나오긴 해요. 이게 a인, 마이너스 a인 거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가 두근의 곱. b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나와야 한다는 거지, 지금 현재.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얘를 전개해 볼게요, 이 식을. 재전개해서 보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n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라고 나오는데 그게 b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먼저 n 알파 값을 알고 있었어요. n 알파 곱은 b라는 걸 알아. 그럼 얘가 b니까 우리 그냥 얘는 지워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남는 건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는 1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은 아까 방금 이해했던 거랑 같은 원리예요.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뭐밖에 안 되냐? 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이어야지 알파의 범위도 성립을 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n이 1이고 알파가 2분의 1이다. 즉 아까 a는 n 플러스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값은 2분의 3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러면은 a는 2분의 3 구했고 그 다음에 b는 n알파 곱이니까 두 개 곱해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a 플러스 b 두 개의 합은 2다 라고 나오겠네요. 어떻게 접근해서 보는 건지 이해가나요? 조금 지금까지 봤던 로그 내용이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로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정수, 소수 계산하는 문제랑 지금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랑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일부러 같이 풀어버린 거예요. 다음 214번 볼게요. 214번 보면은 x는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을 때 로그 x와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래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두 상용 로그에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 소수 부분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죠. 소수 부분이 같다고 하면은 두 상용 로그를 빼버렸을 때는 어차피 소수 부분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정수만 남을 거니까 그냥 정수값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보기로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x의 범위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서 양변에 세 변에 다 로그를 씌우면 로그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나오겠죠? 근데 그 안에서 로그 x와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를 빼면 정수만 남아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뺀다는 건 사실상 로그 x 더하기 로그 x를 하는 거와 같은 거야. 즉, 이 로그 x의 값이 하나의 정수로 나오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로그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았어요. 그러면 두 배를 해놓은 이 로그 x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까? 2보다 크고? 그러면 2와 4 사이에는 정수는 누구뿐이에요? 이 값이 그냥 3이어야 한다. 이 말을 말한 거야, 그냥. 그러면 로그 x는 우리가 2분의 3이다 라고 해서 결국에 x는 10의 2분의 3제곱 또는 뭐 10루트 10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x값을 구해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이해가나요? 이해가요? 되나요? 자, 그러면 216번도 같이 볼게요. 정수가 아닌 실수 x의 정수 부분이 세 자리 자연수다 라고 해요.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세 자리 자연수라는 거는 x가 결국에 세 자리 자연수라는 소리야. x가 세 자리의 숫자가 나왔다는 건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몇으로 나와야 돼요? 2로 나와야겠죠. 우리 아까 상용로가 했던 걸 보면은 그럼 얘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어떤 수였던 거예요. 로그 값은. 근데 그때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래요. 그러면 로그 x 제곱에서 로그 루트 x를 빼면 정수로만 나와야 하는데 이거는 2 로그 x에서 2분의 1 로그 x를 빼는 거니까 결국엔 2분의 3 로그 x가 나와야 한다라는 말이랑 같아. 자, 로그 x의 값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았다는 건 2분의 3배를 해주면 2분의 3 로그 x는 3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다고 나와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유일하게 4뿐이죠. 따라서 로그 x는 3분의 8 해서 x는 10의 3분의 8제곱이다 라고까지 구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로그 x는 방금 3분의 8이라고 구했어. 얘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분해보면 2 더하기 3분의 2니까 사실상 3분의 2가 소수 부분 k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죠? 해서 420k 구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됐나요? 자, 이번엔 217번 보도록 할게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이번엔 더했을 때 소수 부분이 1이 된다는 거는 두 로그를 더한 게 정수가 나온다는 소리랑 같겠죠?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라는 거는 로그 x의 범위가 2 이상이고 3 미만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안에서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러면 우리 이거 더하면 2분의 3 로그 x가 정수로 나와야 한다라는 소리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분의 3배를 해보면 3 이상 2분의 9 미만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누가 있냐면 3과 4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들아 조심해야 할 건 3은 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요. 근데 만약에 로그 x가 그냥 2라고 나와버렸을 때는 소수 부분이 0이죠. 근데 소수 부분이 0이면 2분의 1 로그 x도 소수 부분이 0일 거 아니야. 0 더하기 0이 1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소수 부분을 0으로 만드는 제일 첫 번째 값은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4뿐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로그 x가 2 이상이 아니라 2보다 그냥 커야 되는 거예요. 소수 부분이 0은 아니어야 한다는 소린 거야. 이해가요? 그러면은 2분의 3 로그 x가 4라는 거기 때문에 로그 x는 3분의 8인 거고 x는 10의 3분의 8제곱이다 라고 구하면 로그 x의 소수 부분 구하래요. 우리 이거 그냥 쪼개라는 거였네요. 로그 x는 3분의 8이니까 2 더하기 3분의 2라고 해서 소수 부분은 3분의 2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알겠나요? 다음, 그럼 219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px, 소수 부분을 qx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로그 x는 뭐가 하네? px 플러스 qx라고 표현이 돼요. 먼저 가를 봤더니 정수 부분은 1이래. 그리고 나를 봤더니 qx 플러스 qx 제곱은 1이래요. 자, 나 조건에 있는 qx 더하기 qx 제곱은 1이라는 건 사실 얘를 한글로 표현하면은 무슨 말과 같냐면은요. 이거예요.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qx죠. 그 다음에 qx 제곱은 뭐냐면은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인 거야. 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를 그냥 수식으로 바꿔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이 말이랑 똑같은데 이거를 한글로 그대로 써놨냐? 식으로 좀 표현을 해놓냐? 이 차이가 생기니까 살짝 뭔가 더 어려워진 느낌인 거야. 이해가요?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두 개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그냥 로그 x와 로그 x 제곱을 더한 건 정수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겠죠? 이거는 3 로그 x예요. 3 로그 x가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아까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1이었어. 그 말은 로그 x의 범위는 어쨌든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상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3배를 하니까 3 로그 x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정수예요. 누가 나올 수 있어요? 4 또는 5가 나올 수 있겠죠. 두 개가 다 가능해요. 해서 모든 실수 x값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로그 x는
3분의 4가 나올 수도 있고 3분의 5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x는 10의 3분의 4제곱과 10의 3분의 5제곱 두 가지 값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두 개를 곱하세요 하니까 지수끼리 더하니까 답은 10의 3제곱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지수함수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220번) 볼게요. 어느 자동차 회사의 올해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 28% 증가해서 100억 원이 되었대요. 이와 같이 자동차 회사의 매출액이 매년 28%씩 증가한다면 매출액이 올해 매출액이 5배가 되는 건 몇 년 후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올해 매출액은 100억 원이었어. 근데 그럼 그 100억 원에다가 매년 28%씩 증가를 한다는 거는 1.28씩이 곱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N년 후의 금액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총 500억 원이 되어야 한다. 5배가 되어야 한다니까. 즉 우리는 1.28의 N제곱이 5가 되게 하는 저 N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로그 씌우면 되겠죠. 양변에 로그 씌우면 N 로그 1.28이 로그 5와 같다라고 쓸 수 있고요. 우리는 로그 1.28을 구할 건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건 로그 2밖에 안 알려줬어. 그럼 얘를 정리를 하라는 소리예요. 얘가 로그 1.28이 뭐냐면요, 얘들아. 100분의 128로 보면은 128이 2의 7제곱이에요. 그래서 로그 2의 7제곱 빼기 로그 100은 그냥 2잖아. 해서 7 로그 2 마이너스 2가 에다가 n 곱한 게 로그 5와 같아야 되는데 또 로그 5는 뭐와 같았냐? 아까 1 마이너스 로그 2와 같다 했죠. 됐나요? 자, 문제에서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하래요. 0.3 곱하기 7하고 2 빼니까 결국에 0.1이네요. 0.1 곱하기 n은 0.3이니까 0.7. 따라서 n은 몇? 7. 7년 후에 5배가 될 거다. 라고 우리가 구한 거죠. 뭐 이거는 식만 잘 세워서 상용로그 계산만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좀 전체적으로 아예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오늘 방금 배웠던 거 풀이 이용해서 풀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 혹시 또 안 풀리는 거 있으면은 이제 질문 오답 시간 이용해서 또 질문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숙제로 풀어오세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오늘 우리 지수함수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간단하게 중요 핵심 개념 설명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대표 유형과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풀고 문제풀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면은 일단 역시나 모든 함수들은 선생님이 각 함수마다 키워드가 있다고 했었어요. 이 지수함수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꼭 구해야지만이 함수의 그래프도 쉽게 그릴 수가 있고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 했었죠. 지수함수의 가장 키워드는 바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점근성과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수함수 식을 봤을 때 점근성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가장 기본형부터 확인을 해 봅시다. 기본형 그래프는 우리가 y는 ax제곱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함수를 만들기 위해선 x를 실수 전체를 대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얘 x의 실수 전체가 들어가기 위해선 밑이 절대로 음수가 되거나 1이 돼서는 안 돼요. 해서 밑은 이제부터 무조건 양수 그리고 1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들 찾아봅시다. 첫 번째, 점근선은 어디냐?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바로 y는 0. 다른 말로 말하면 x축이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을 말해줄 건데 이 방향은 누굴 보고 말하는 거냐면 바로 밑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밑 범위가 1보다 커버리면 이때는 증가하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밑이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상황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바로 감소하는 상황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 방향성도 방향성이지만 A의 역할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 이제 A를 1보다 크게 만들었을 때요. 밑이 1보다 큰 상황으로 봤을 때는 A 값이 클수록 Y축에 더 가까워지게 그려야 돼요.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A가 작을수록 Y축에 더 가깝게 그려야 돼요. 그럼 이거는 무슨 기본 개념이냐면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우리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A의 마이너스 1 n제곱으로 바꿔봐요. 그때 밑을 보고 판단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비교하는 건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 가지 알아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좀 더 편리할 거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X축 그려. 우리가 솔직히 이쁘게 그릴 수도 없어. 그냥 X축과 Y축만 그려놓고 밑이 1보다 크다. 그러면 그냥 증가하게. 대신에 한 가지는 표현해줘야 돼요. 바로 Y절편. Y절편은 유일하게 우리가 그래프에서 표현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Y절편은 표현해줘야 돼요. 왜? Y절편 값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사분면을 지나게 만들어라 라든지 혹은 어떤 특정 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만들어라 라고 한다든지 해서 그 Y절편의 부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 거거든요.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아무리 감소를 한다고 해도 역시나 음수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프가. 이게 제일 기본형 그래프야. 근데 이 기본형 그래프에서 우리가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뭘 또 할 거냐면요. y는 ax 제곱에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누구의 부호로 바뀌죠?
y의 보호를 바꿔요. 즉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a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그래프는요, 얘들아, 우리가 바로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칭 이동이 되기 전 원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걸 x축 대칭 이동시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봐야 해요. 알겠죠?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x의 보호를 바꿔요. 얘는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게 바로 a분의 1의 x제곱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거 밑이 1보다 작을 땐 뭐 작을수록 y축에 더 가까워지게 그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밑을 1보다 크게 바꿔놓고 얘가 값이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면 돼요. 오히려 이 값이 클수록 더 y축에 가깝게 가파르게 그려지는 거고요. a의 값이 클수록 가깝게, a의 값이 작을수록 오히려 더 멀리 완만하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세 번째, 그럼 원점 대칭 이동을 하면은 두 개의 보호를 모두 바꾸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 마지막 네 번째, y는 x 대칭.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 y는 x 대칭을 시키면 우리는 역함수가 구해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바로 로그 함수예요. 해서 이거는 y는 로그 ax가 그려진다라는 건데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은 어차피 다음 주에 볼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표준형 그래프를 볼 거예요. 표준형 그래프는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 바로바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점근선부터 보도록 할게요. 점근선은 어디냐? 지수함수에서는 뒤에다 예전에 상수를 보면 돼. y는 q. 왜냐? 원래 점근선이 x축, y는 0이었어. 근데 이게 옆으로 이동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만이 효과가 나타나요, 점근선에서. 그래서 x축 이동은 별로 의미가 없고 y축 이동을 중점적으로 보면 돼요. 그럼 방향성은 어떻게 하냐? 방향성은 기본형과 동일해요. 및 a의 범위를 보고 1보다 크면 증가하게, 1보다 작으면 감소하게 그려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럼 그래프 그려라 라고 하면은 먼저 y는 q, 점근선 그려요. 점근선 그려놓고 밑이 1보다 크다? 그냥 증가하게 그려요. 밑이 1보다 작다? 그냥 감소하게 그려요. 그럼 뭐 어딘가에 x축과 y축이 있긴 하겠죠? 그럼 우리가 x절편은 구하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뭐 y절편이 뭐 이쯤에 있었다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x축이 여기 있고 그러면은 뭐 y절편 값들은 그냥 x에다 0 넣은 값으로 구해줄 수는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꼭 y절편은 항상 표현해주는 거 습관 들여놔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일반형. 일반형은 사실 간단해요. y는 a의 b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 꼴인데 자, 여기서는 먼저 점근선은 그냥 상수항 역시나 똑같이 y는 d로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방향성을 체크해야 한다 했죠?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볼 건데 여기서는 절대로 a만 보면 안 돼요. x의 개수가 표준형처럼 1로 맞춰져야 돼요. 즉 얘는 x의 개수가 b이기 때문에 먼저 모양을 좀 바꿔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a의 b제곱에 x 플러스 b분의 c제곱으로 맞춰놓고 증가 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바로 a b제곱의 범위를 봐야 한다는 거지. a의 b제곱이 1보다 크면 증가할 거고 a의 b제곱 자체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할 거다
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 때문에 조심해야 되냐면 B가 즉 X의 개수가 양수일 땐 상관이 없어요.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바뀌니까 그래. 음수여버리면 원래 A값이 1보다 크다가도 1보다 작아지게 될 거고요. 원래 A값이 1보다 작았는데 B가 음수여버리면 오히려 1보다 커져버리니까 그때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상황만큼은 절대로 그냥 A 보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4의 마이너스 2x 제곱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제곱을 시켜서 먼저 16분의 1의 x제곱을 구한다는 거죠. 이해가나요? 그것만 조심해주면 돼요.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정의도 풀 거고, 그래프도 풀 거고, 이제 활용하는 방정식, 부등식도 풀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표형을 지금 잠깐 풀어볼 시간 줄 건데요. 279번, 282번, 286번, 289번, 290번, 293번, 294번, 298번, 301번, 302번, 306번, 310번, 313번까지 여기까지 한번 먼저 풀어보고 문제 풀이한 다음에 뒤에 있는 지수 방정식 부등식은 아무래도 개념 설명보다는 문제 유형을 좀 익히는 게 중요해서 여기는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풀 거거든요. 지금부터 방금 체크해준 유형 9번까지 풀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279번부터 같이 볼게요. 다음 중 지수함수 y는 a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요. 자, 1번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맞죠? 2번 0,1을 지난다. 맞고요. 3번 그래프가 증가를 하건 감소를 하건 상관없이 어차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2, 4분면 지난다. 맞죠? 4번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거는 아직 a의 범위가 정확하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불가능해서 옳지 않죠. 282번 볼게요. 함수 y는 ax제곱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먼저 대칭 이동을 했대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다는 거는 x의 부호로 바꿨다는 거야. 그러면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었을 거고 그 상태에서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하면은 식의 y는 a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5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x 마이너스 4라고 보면 안 되는 거 알죠? x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얘가 2,11 지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제곱 마이너스 5가 11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a는 4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286번 오른쪽 그림은 함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씩 그럼 같이 볼게요. a의 값은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b도 1이 되겠죠. y는 x와 만났으니까. b가 1일 때니까 c는 2라고 나올 거야. c가 2일 때이기 때문에 d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y는 x와 만나는 점이니까 하나씩 계속 가야겠네. 그냥 200 몇 번이지? 86번.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A였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요. 이렇게 가서 Y는 X와 만나는 거니까 뭐 여기가 지금 D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야.
해서 지금 여기를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그죠? 그럼 먼저 A는 1, B도 1, B가 1일 때니까 C가 2, 여기가 2예요. 그럼 2에서 올라가니까 여기는 4가 되고 실제로 D는 4라고 봐야겠죠. 그럼 이 점은 1,1, 여기는 1,4, 얘는 4,2, 즉 가로 길이 3, 세로 2인 직사각형 넓이니까 답은 몇 나와요? 여기는 3. 잠깐만, 여기 왜 4,2? 아, 내가 여기를 잘못 썼구나. 4,1인데. 여기가 4,1 나오니까 세로 길이는 1 해서 넓이 3이다. 라고 나오겠네요.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자, 그럼 289번도 같이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분의 1의 x제곱에 정사각형을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계속 그려나갈 때 세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얘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그렸을 때. 근데 처음에 여기에 맞춰서 먼저 정사각형을 하나를 그렸어. 그러면은 여기는 y절편이 1이니까 1까지 내려왔겠죠. 그죠? 한 변의 길이가 1이어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 정사각형은 1에서 시작을 해서 정사각형이 그려져요. 1에서는 이 높이가 2분의 1이니까 가로 길이도 2분의 1이라서 여기는 2분의 3만큼 왔을 거야. 2분의 3으로. 그럼 마지막에는 2분의 3에서 시작을 해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그려지니까 이 길이는 2분의 1에 2분의 3제곱이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에 2분의 3제곱이니까 이 세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걸 제곱해서 따라서 2분의 1의 세제곱이다. 즉 8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었겠네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나요? 다음 290번. 자, 세수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A는 8의 4분의 1제곱, B는 세제곱근 16, C는 5제곱근 32예요. 자, 일단 얘는 계산하면 그냥 2라고 나올 거고요. 얘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4분의 3제곱 나올 거고요.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3분의 4제곱 해서 밑이 2라는 거는 점점 증가할 거기 때문에 지수가 클수록 같이 커지겠죠. 그래서 지수가 가장 큰 애는 B, 가장 작은 애는 A니까 크기 순서는 A, C, B 라고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293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A, B가 정확하게 뭔지는 알려줬는데 A, B는 둘 다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고 그 중에서도 B가 더 큰 아이들이래요. 이때 A의 A제곱, A의 B제곱 그리고 B의 A제곱, B의 B제곱의 크기 비교를 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거 이제 물론 그냥 사실 답만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A, B에다가 그냥 적당한 수 대입해서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서술형 나왔을 때는 틀리겠죠? 얘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면은 A, B는 둘 다 밑이 1보다 작아요. 그러면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자, 아까 전에 말했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요. 이거예요.
밑이 더 작을수록 y축에 더 가까워지게 그려야 돼.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A와 B 중엔 A가 더 작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A 그래프가 좀 더 여기선 가파르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예요. 얘가 y는 A의 x제곱이에요. 그러면 B는 여기서 좀 더 멀리서 이렇게 돼서 정작 x축에서는 이거보다 위에 있어야 돼. 얘가 y는 b의 x제곱이에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a와 b 이거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들아. 이 a의 a제곱, b의 b제곱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0부터 1까지라고 해요. 그럼 1에서는요, 값이 여기서 끊어졌겠지? 이 안에 있는 어떤 A, B를 아무거나 찾은 거야,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다고 해요. 그럼 B가 여기 있겠지?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건데 여기 값이 바로 뭐냐면 B의 A제곱이고요. 여기 값이 A의 A제곱이고요. 여기 값이 B의 B제곱이고요. 이 값이 A의 B제곱이에요. 그럼 확실한 건 가장 큰 건 B의 A제곱이겠지. 왜냐면 얘가 제일 위에 있잖아. 가장 작은 건 얘겠지. A의 B제곱이겠죠. 그죠? 일단 우리가 그건 확신할 수 있어. A의 B제곱보다 크고 제일 크고 B의 A제곱이 가장 크고 A의 B제곱이 가장 작다는 거. 근데 사실 애매한 건 이 두 개예요. 이게요,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래프는 얘가 좀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B가 좀만 더 내려와봐. 얘가 좀만 더 앞에 있어 봐봐. 그럼 오히려 이쪽이 더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건은 A의 A제곱과 B의 B제곱인데 이거는 사실 그냥 진짜 정확하게 하려면 그냥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맞춰보는 게 훨씬 편해.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가장 큰 두 개를 확실하게 찾아 놓은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럼 뭘 해볼 거냐? A를 대략 한 3분의 1이라고 잡아봐요. B를 한 2분의 1이라고 잡아봐요. 그럼 A의 A제곱은 3분의 1의 3분의 1제곱이죠. B의 B제곱은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이거든요. 우리 이거 지수 똑같이 맞춰주는 거 이제 거듭제곱 하는 거예요. 둘 다 분모를 6으로 통일시킬 거야. 그럼 얘는 6분의 2제곱이랑 같으니까 제곱을 한번 해서 9분의 1의 6분의 1제곱과 같다고 만들 수 있겠죠. 지수법칙 했을 때 얘는 6분의 3제곱이니까 제곱해서 8분의 1의 6분의 1제곱인 거예요. 9분의 1의 6분의 1제곱과 8분의 1의 6분의 1제곱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응? 그치. 왜냐면 우리 이거 둘 다 지수가 그러니까 같은 x값을 기준으로 봤을 땐 9분의 1은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9분의 1과 8분의 1을 보면요. 얘가 좀 더 위에 있는 그래프, 이제 얘가 좀 더 아래에 있는 그래프예요, 얘들아. 여기야. A, B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A가 9분의 1이고 B가 8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이해가요? 그러면 선생님 맞아요. 9분의 1인 게 X축에서는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고. 8분의 1인 게 좀 더 위로 가게 되고. 그러면 같은 6분의 1을 봤을 때는 얘가 더 아랫부분이죠. 그러니까 같은 거듭제곱을 했는데 문제는 밑이 1보다 작아버리니까 오히려 더 큰 애. 얘가 더 위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가요? 해서 B의 B제곱이 A의 A제곱보다는 큰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객관식으로 나오면 얘들아 그냥 숫자 대입해.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했던 거 그냥 적절하게 숫자 대입해가지고 우리 그냥 지수법칙 맞춰주는 게 훨씬 편해. 근데
주관식으로 나오거나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좀 더 그 그래프 그려서 비교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의 주관식으로 나올 일은 없어요. 이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객관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숫자 대입해서 보는 연습해도 무관하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나 이거 숫자 대입해서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되냐? 방금 했듯이 A에다가 2분의 1 넣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럼 봐봐. 2분의 1에 2분의 1제곱. 얘는 2분의 1에 3분의, A가 3분의 1이구나. 3분의 1에 3분의 1제곱, 3분의 1에 2분의 1제곱, 3분의 1에 2분의 1에 3분의 1제곱, 얘는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우리 이거 지수합 지었을 때 크기 비교하려면 이 분모를 다 똑같이 맞춰놓고 시작하라 했어. 그럼 얘는 6분의 2제곱이니까 9분의 1에 6분의 1제곱. 얘는 6분의 3제곱이니까 얘 3제곱 한다고 생각을 해서 27분의 1에 6분의 1제곱. 얘는 6분의 2제곱이니까 제곱해서 4분의 1에 6분의 1제곱. 얘는 6분의 3이니까 세제곱해서 8분의 1에 6분의 1제곱. 이렇게 맞춰놓고 어차피 밑이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클수록 제일 큰 거지.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해가요? 지수가 다 통일된 상황에서는 밑이 클수록 같이 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수연아, 이해가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27분의 1, 9분의 1, 8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A의 B제곱, A의 A제곱, 그 다음에 B의 B제곱, B의 A제곱. 이 순서가 된다라는 거지. 알겠나요? 풀었어요, 이 문제? 못 풀었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야, 얘가 실제로. 얘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도 쉽지 않아. 근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라고, 선생님이 방금 했던 것처럼. 당황하지 말고. 알겠어요? 다음 넘어가서 294번 볼게요. fx의 3분의 1의 x-2제곱 플러스 3의 역함수 gx가 gA는 2, g12는 b라고 나왔대요. 설마 역함수 나왔다고 해서 진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죠. 얘는 역함수 대신에 GA가 2다 라고 나왔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F2가 A다 라는 거니까 그냥 X에다 2 대입했을 때 A 나오는 거 구하고요. G12가 B라고 하는 거는 FB는 10이라고 바꿨을 수 있겠죠? 해서 X에 B 넣었을 때 10이 나오게 하는 B 찾아주는 거다. 그냥 이렇게 푼다는 거 계산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298번 볼게요.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자, 지수함수는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그래프야. 그러면 결국에 X 범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굳이 최대 최소가 언제 나올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밑이 지금 현재 1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죠. 그 말은 오히려 X값이 작을수록 최대, X값이 클수록 최소. 즉 X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최대, X에 1 넣었을 때가 최소값 나올 거니까 구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301번을 볼게요. 근데 얘는 지금 봐봐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에서 함수 fx는 ax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최소값이 27배가 되도록 하는 이래요. 근데 문제는 얘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 그럼 이때는 나눠줘야죠. 만약에 첫 번째 밑이 1보다 크다고 하면은 최대값은 오히려 x가 가장 큰 x가 2일 때 나올 거야. 즉 이 최대값 a제곱은 최소값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27배가 된 거다 라고 보는 거겠지만,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대가 오히려 a의 마이너스 1제곱일 거예요. 그게 바로 27a제곱과 같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양변에 a를 여기 곱해준다고 하면 a 세제곱이 27이니까 될 수 있는 a 값은 3. 여기는
양변에 역시나 a 곱해준다고 하면은 1은 27a 세제곱이니까 a는 3분의 1 해서 될 수 있는 두 개의 값은 3과 3분의 1이다. 양쪽 값 둘 다 찾아야 합니다. 해서 합은 3분의 10. 자, 302번 볼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함수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9x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거는 치환을 할 거예요. 누굴 치환을 할 거냐면은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t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x의 범위가 없어도 지수 함수는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t가 양수라는 전제가 있는데 얘는 심지어 그 와중에 x 범위가 있었어. 그럼 그 x 범위에 맞춰서 보면 얘는 3분의 1 이상 3 이하가 되겠죠. 즉 우리는 y는 얘는 3t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보고 그 3분의 1 이상 3 이하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니까 결국에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서 t-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니까 축 2분의 3이 범위 안에 들어있네요. 따라서 최대값은 4분의 9. 최소값은 오히려 더 멀리 있는 3에서 나오겠네요. 0이라고. 이렇게. 됐나요? 해서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306번 볼게요. 이번에는 306번 또 보는 방식이 다르죠.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 함수가 있대요. 이 함수에 대해서 y는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우리는 이거는 사실상 지수의 범위를 먼저 구하세요 라는 거랑 같아요. 얘를 통째로 t라고 치환해 놓으면은 우리는 t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즉 완전 제곱식꼴로 고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인데 단 x의 범위가 있었단 말이야.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고. 그러면 이 값의 최소값은 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2이고요. 최대값은 오히려 더 멀리 있는 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6으로 나와요. 이게 바로 t의 범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2분의 1의 t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는 거지. t의 범위가 2 이상 6 이하라고 보고 그럼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최소값은 t가 가장 클 때 t의 6이니까 64분의 1 반대로 최대값은 t가 가장 작을 때 2일 때니까 4분의 1이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지수 부분이 1차 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당연히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겠지만 2차 함수인 경우에는 그 지수의 최대 최소를 다시 구해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310번 볼게요. 자, 함수 fx는 2의 x제곱 gx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나왔을 때 hx식은요 fx 플러스 gx 플러스 4라고 합니다. 즉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4인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요. 봐봐요 얘들아 2의 x제곱 양수죠. 2분의 1의 x제곱 양수죠. 양수끼리의 합은 우리 산술기하 평균 써서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얘는 곱하면 결국에 뭐냐면은 그냥 2 이상이라고 나와.
그럼 거기에 그냥 플러스 4만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몇 이상이다? 6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걸 활용한 게 바로 313번이에요. 자, 313번을 보면은 y는 3의 a 플러스 x제곱 더하기 3의 a 마이너스 x제곱의 최소값을 54라고 본대요.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얘들아 3의 a제곱으로 사실 묶여요. 그리고 남는 게 3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산술기하에 의해서 2 이상이라고 나오죠. 그럼 거기에 3의 a제곱 곱하는 거 얘는 전체적으로 2 곱하기 3의 a제곱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값이 54다 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해서 a가 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314번 볼게요. 자, y는 6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들아 우리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통째로 t라고 치환할 거예요. 얘는 그러면은 3의 x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합이니까 최소값이 그냥 0보다 크다가 아니라 t가 2 이상인 범위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동시에 이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뭐냐면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먼저 제곱하고 거기서 2 뺀 거다라고 보는 거지. 결국에 식이 지금 뭐가 된 거냐면 6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의 최대값 구하세요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1인데 단 t가 2 이상인 범위예요. 다행히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갔네요. 따라서 최대값은 11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t로 치환해야 되는 게 3의 x제곱이 아니라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걸 통째로 치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서 일단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 유형 10번까지만 풀어오면 될 것 같아요. 지수 방정식 부등식은 일요일 수업 때 이제 또 선생님이 풀어보고 따로 또 숙제가 나가고 할게요. 됐나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지난주에 했던 로그 있죠? 혹시 아직 숙제 덜 했으면 로그 나머지 끝까지 싹 다 풀고요. 여기는 지수 방정식 전 유형 10번까지만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